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 국민편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증여 상속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죠. 지식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저는 그러니까 조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책자도 5개를 썼습니다만은요. 정말로 세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서 세법 적용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합산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고령입니다. 90세다. 조만간 상속이 발생될 수 있다. 3, 4년 만에. 이랬을 때 상속으로 그냥 갚버린다면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이다, 재산이. 근데 500억에 대해서 250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 500억을 사전에 뭐 100억 4명한테 나눠줬다. 이렇게 됐을 때 남는 돈이 100억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금이 뭐 기껏해야 20억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250억에서 2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금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을 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지 않으면은 바로 모랄 해저드가 발생된다. 조세 회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바로 증여해버린다면 유산취득세로 증여세 줄이고 유산세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전 증여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사전 증여한다면 10년 경과가 돼야만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400억을 증여하더라도 10년 안에는 상속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년이 넘겨야지 그 100억만 가지고서 상속세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안 됐다.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5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합산한다는 거죠. 기증여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산한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이 5년 전 그 가격이거든요. 아파트다. 5년 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떨어진 상태죠. 낮은 상태죠. 5년 후에는 비싸진 상태죠. 그러나 비싼 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한테 증여한 것은 10년 동안 합산한다는 것이 바로 조세 회피를 피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일 때는 5년 동안 합산한다는 거죠. 비상속인이 누굽니까? 비상속인은요,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비상속인입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아들, 딸이 있다. 그 사람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등등이 있다. 이분들한테 증여한 것은 다 비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5년 이내에 합산하고 5년이 경과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95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녀한테 거액을 증여했다. 2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합산한다는 거죠.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을 합산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년 전 재산가액 가지고서 판단하니까 재산가액이 낮은 상태죠. 그 다음에 비상속인인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세금 증여세가 30%인데 나중에 합산하니까 50%더라. 그러면 20%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더 내는 거 비상속인인 손자녀가 내지 않아요. 아들, 딸이 냅니다. 할머니가 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죠. 그렇다면 더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상속인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만 내죠. 그러니까 손자녀가 받은 그 재산이 합산되는 것에 대해서 손자녀가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바로 아버지 엄마가 대신 내주니까 증여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전 증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합산된다는 것은 비상속인은 5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인지 비상속인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증여할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했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 자녀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증여를 거액을 했죠. 근데 자녀한테 증여하고 나서 5년 만에 사망을 했다. 아버지가. 그랬을 때는요, 당연히 합산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자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 이겁니다. 상속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합산하지 않으니까, 상속인이 아니니까 비상속인이니까 5년 이후에 5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합산하고 5년이 좀 넘었어요. 그렇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비상속인인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하면 바로 직계비속 중에서 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손자녀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상속인, 비상속인을 구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증여 시점에 상속인, 비상속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개시 시점에 판단합니다. 모두가 상속 포기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자녀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손자녀는 원래는 비상속인이었어요. 하지만 상속인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도 옛날에 5년 전 것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것까지 합산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포기했다. 그런데 6년 만에 상속이 발생돼서 상속 포기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그런데 그것은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년 경과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상속세법에서는요, 바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더라도 10년 동안에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할아버지가 아들, 딸,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6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아들, 딸이 상속 포기하더라도 10년권이니까 합산하고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속인이 다 받았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증여한 건도 5년 경과됐다고 합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년이니까 합산해서 추가적인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세대생량 할증세액으로 30% 더 내거나 40% 더 내지 않습니까? 증여세 부담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속 시에 상속재산이 합산된다면은요, 합산된 것에 대해서 내가 증여세 할증가세 30% 40% 냈으니까 증여세액 공제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페널티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30% 40%를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아빠,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자녀가 상속 개시 시점에 대습 상속인의 자격을 가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상속인이 돼버렸잖아요. 증여 시점에는 비상속인인데 상속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예전에 냈던 증여세하고 할증가세 내역까지도 다 공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손자녀는 비상속인이고 2순위 상속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40%를 매깁니다. 추가적으로 매기는데 중요한 것은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다. 이때는 할증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령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요, 엄마 아빠의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거든요. 그때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40%를 매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령 배우자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하고서 2년 만에 이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서 증여한 다음에 2년 만에 이혼하고 3년 만에 상속이 발생됐다. 과연 그렇다면 배우자한테 증여한 것은 10년 합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무조건 상속 개시 시점에 이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것이죠. 자, 상속 개시 전에는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시점에는 이혼을 했죠. 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한 것도 5년 이내 것만 합산하고 10년 동안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3년 만에 상속이 발생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상속인 증여가 되기 때문에 5년 것만 합산하게 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배우자 위치 자격을 잃게 된다면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한 건이 합산된다 하더라도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빼고 나머지 냈겠죠. 만약에 11억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6억 원 공제하고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근데 배우자라고 한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할 경우에 기납부 증여세에 9천만 원만 빼주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다 이거죠. 이혼했으면은 뭐 30억 배우자 공제도 받지 못하는 판에 9천만 원만 공제해준다. 이거 너무나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한 건이 이혼을 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됐다. 이때는요. 기납부 증여세액을 9천원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6억 원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남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1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럼 11억 원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매긴다면은 10억까지는 11억 원 40%죠. 그렇다면은요.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6천 누진공제를 빼준다면 2억 8천이 되겠죠. 2억 8천을 바로 9천만 원이 아니라 2억 8천을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 공제, 기납부 증여세 공제로 빼준다는 거. 이것은 또 장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요, 또 이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바로 뭐 3년 만에 사망을 했다. 이랬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배우자한테 이혼하고서 금방 상속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 과연 상속세 증여세는 알겠는데 배우자 양도세 2월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했으니까 남이니까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 이혼한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팔아도 양도세 2월 가세 적용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혼하더라도 10년을 채워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물론 자녀한테 증여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1년 만에 사망했다. 그러면 9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혼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바로 직계 존비속 관계는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가 불리한 점은 그런 것입니다. 상속재산 합산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2월 가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상속이 발생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수증인이 사망했다. 이랬을 때는 2월 가세에 10년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말고도 해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야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법인세까지 모조리 절감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거든요. 고정 댓글에 바로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3대 동안, 100년 동안의 자자순선 플랜, 100년 되게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만년도 가능하겠죠? 정말로 적격 컨설팅 받아야지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줄 수 있겠죠? 전화 거는 것부터 절세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